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고용지표가 나온 이후에 주식시장은 물론이고요. 가상자산 시장도 출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흐름은 또 어떤지 주목해볼 관련 이슈는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언디파인드 랩스 조동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고용날 고용지표가 솔직히 말도 안 되게 변화를 겪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코인들도 다 난리가 맞아요. 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짜로 이제 자산이 됐구나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또 막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막 나오고 정부 관료들은 가상자산은 이제 자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흐름을 이제 지금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전 개인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체는 이제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큰 하락이 왔었거든요. 이제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12만 불 갔다가 지금 현재 이제 11만 불로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인데 이 하락폭에 대한 이유 자체가 결국 미국 고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결국 침체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 자산의 하락을 사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증시와 매우 좀 연관성 있게 상관관계가 높게 움직인다라고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한 달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7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된 이제 이유 자체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유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에서 유입된 규모가 이제 사상 최고였습니다.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ETF의 어떤 증가분도 분명 존재하지만 다른 것보다 이더리움을 이제 재무 전략 자산으로 이제 상장사들이 모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장외 거래로 많은 부분을 좀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외 거래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동이 났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서밖에 살 수가 없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7월 한 달은 이제 큰 상승을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까지 가격을 체크해 봤고, 그러면은 실제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라든지 리플 같은 경우도 어떤지도 좀 흐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플도 예. 사실 그 알트코인에 속하기 때문에 네. 뭐 이더리움이 상승하거나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리플도 좀 상승하는 경향이 네네. 있습니다. 근데 이번 7월달 자체에서 가장 큰 이슈 자체는 리플 재단 자체가 이제 은행 허가를 좀 신청했다. 그리고 그 리플의 ETF가 곧 출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리서치가 나오면서 이제 큰 상승을 또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부터 조금씩 소강 상태가 되면서 큰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5 코인이라고도 불리우고 다른 알트 코인들이랑 또 연결도 되게 많이 되는 것 같고 뭐 미국 코인이다, 미제 코인이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코인이다 뭐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부밍을 만들려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비트이더처럼? 네, 리플 자체는 워낙 오래됐었고 네.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보다도 먼저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좀 깊습니다. 리플이 이제 풀고자 했던 숙제 자체가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바꾸고 있는 이 페이먼트의 어떤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리플이 이제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를 이제 선보이면서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또 만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이 발행 규모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8배 가량의 발행 규모가 좀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리플이 드디어 원하던 걸 하게 되었구나라고 좀 하는 분위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 한동안은 왜 그 다 같이 가상자산이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만 막 시세를 내면은 이른바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전체 가상자산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막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7월 달에는 어땠나요? 7월 초에는 예. 사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트코인 시장은 더 이상 안 온다라고 얘기할 예, 정도였거든요. 근데 7월 이제 셋째 주부터 이더리움을 모아가는 재무 전략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특히 예를 들어서 샤프링크나 뭐 갤럭시 디지털이나 아니면 비트마인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피터 틸이라고 하는 미국의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매집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 자체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20% 이상 올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빠르게 좀 올랐었죠.
예, 그래서 현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이제 알트코인을 비교했을 때 네.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좀 바라던 알트코인 이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조금 아까 이제 그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다고 했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 군데가 발행을 지금 하잖아요. USDT, 뭐 USDC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여러 군데가 발행을 했을 때 뭔가 누가 더 이제 선점권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선점권을 갖기 위해서는 중앙화 거래소와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유통을 하잖아요. 유통할 때 보면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유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자체가 서클사의 매출의 50%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USDT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바이낸스가 유통을 하거든요. 바이낸스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거래소이고 중화권 자금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매출의 20% 정도를 어떻게 보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키는 누가 잡고 있냐라고 했을 때 거래소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거래소와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 뭐 오프닝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비트코인은 하나 가상자산으로 이제 지금 지위가 올라간 상황인데 그러면은 자산별로 지금 시가총액 순위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건가요? 비트코인하고 이제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전체 규모 자체가 아마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거의 뭐 이제 비교할 정도로 이제 많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네. 나오네요. 주 자산별로 시가총액 순위 보니까 이게 이제 기준은 이제 8월 4일 오전 기준이고 비트코인이 7위까지 올라온 상황이네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예. 있죠. 근데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계속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증권이냐 증권이 아니냐 네. 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또 리플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은행 라이센스 받을게 다 이런 요인들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왜 또 갑자기 이거 이제 수면 아래 있었던 것 같은데 얘 왜 다시 올라왔나요? 이제 그 지난주에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80일 이내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 안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큰 골자에서 결국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랑 그다음에 이제 상품거래위원회를 역할을 구분짓기 시작했습니다. 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SEC에서 전부 다 관장을 했었거든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목적으로도 있었지만 암호화폐 자체의 어떤 정책에 그 개입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이 가상화폐 자체가 증권으로 해석을 했던 건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 역할을 좀 분리하고 이 암호화폐 자체를 상품으로 봐라라고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SEC가 그 주장을 했었던 이제 증권이 아니다. 네. 좀 상품이다. 그럼 상품이 되면 뭐가 좋냐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예,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 보호 목적에서는 똑같지만은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좋은 거네요. 호재죠. 호재인 거네요, 완전. CFTC로 갔다는 얘기는 선물 거래하는 관리하는 데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소송을 다 철회해라라고 이제 보고서에 담아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이슈가 많았던 게 리플이잖아요. 네네. 리플도 이제 소송이 이제 끝날 것 같은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수많은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디파이에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암호화폐 자체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이 아닌 게 규제 완화로 이제 인식이 되니까 훨씬 호재로 인식이 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계절적으로 봤을 때 지금 8월 자체는 이제 약세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게 계절적 요인뿐만 아니라 체크해 보니까는 뭔가 포트폴리오 재편이라든지 이런 구조적 요인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건가요? 지난 3년간 데이터를 보면 예. 8월 달은 항상 하락하는 좀 계절이었습니다. 근데 기존 3년은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던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수의 어떤 벤처 캐피탈들이 이 네. 시장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8월 달에
굉장히 많은 휴가철이 있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퀴드 펀드라고 해서 네. 자신들의 자금을 활용해서 시장에서 어떤 코인들을 매입하는 주체들이 있거든요. 그 주체들이 이제 8월 달은 하나 쉬어가는 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매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8월 달에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거나 혹은 이제 보합으로 계속 유지가 됐던 한 달인데 이번 상승장에서 8월은 조금 다른 의미를 좀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ETF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이 시장에 어떤 참여를 했기 때문에 8월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인 어떻게 변동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만약 오늘 미국 시장 자체가 갑자기 또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8월 한 달은 이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 보고 오히려 그 월요일에 미국 주식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준다면 이 랠리 자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보통 이제 위험 자산이잖아요. 어쨌든 가상 자산이 금이라고 디지털 금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결국은 유동성이 많아져야지 결국은 상승하는 건데 지금 보통 8월, 9월 달은 보통 주식 시장도 나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상 자산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주식이 빠지면 같이 빠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빅테크들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네. 비트코인도 이제 하락하게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패턴이 계속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에 좀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유동성 지표 체크하잖아요. 네. 최근에 그 글로벌 M2 추이를 보니까 약간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최근 들어서 이제 M2가 좀 예. 하락하기 시작을 해서 비트코인도 하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네네.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선반영됐다고 좀 생각이 들고 이게 이미 네. 예. 그리고 2024년도 8월 달에도 사실 80만 개의 어떤 고용이 조정이 되면서 사실 그때는 사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조정이었는데 네. 시장에선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어떻게 보면 M2의 움직임 자체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M2가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이 된다. 해도 비트코인에 이제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사실 M2가 계속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이제 다른 미국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M2가 계속 확장이 됐던 건데 계속 늘어났던 건데 이런 추세가 조금 더뎌지다 보니까 조금 감소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M2의 큰 어떤 변화 자체를 비트코인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보시기에 M2가 반영이 됐으면 주식에도 반영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도 이제 약간 이제 포지티브하게 볼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원래는 김프가 있었잖아요. 네. 김치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가 더 비쌌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사가지고 밖으로 수출하면 그냥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매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에 있는 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서 이제 해외로 이제 보내게 되면은 그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김치 프리미엄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지 네. 한번 좀 살펴보면은 결국 한국의 국내 투자자들은 코인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난 이제 상승장 때 보면 김치 네. 프리미엄이 5%에서 10% 정도 항상 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이제 소매 투자자들이 워낙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이 존재했던 건데 지금 자체는 그러진 않고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2% 정도의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다가 최근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그 갭이 좀 메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매 투자자들의 거래가 늘어서 이 갭을 메운 게 아니라 해외에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 메워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이 그러면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봐야 되는데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한국 시장 자체가 전 세계에서 한 3위 정도 합니다. 거래 대금 네.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장인데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코인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견해가 아직은 버블이 아니다. 그래서 그쵸.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이제 해외 이제 리서처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아직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안 했다. 근데 한국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작 김프가 이제 좀 높아지다 보면은 이제 버블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좀 룸이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앞서서 이제 그 글로벌 유동성 지표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이게 이미 좀 시장에 그래도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뭐 일본도 제외해야겠습니다만 금리 인하 기조고 그런데 주말에 나온 고용지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미 연준이 9월달 뭐 50bp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9월달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면은 그때 또 시세가 또 날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9월 달에 이제 올 한 해 이제 금리 인하를 뭐 3번 할 수 있다라고 예, 예.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또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8월 달에 이제 조정을 받는 기간에 네. 많은 투자 기관들이 이 좀 자산 자체를 좀 편입을 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9월부터 12월이 네. 그 지난 어떤 과거를 보더라도 항상 상승장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겨울이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투자 시기다라고 할 정도로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겨울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 되다 보면은 네. 이제 사람들이 8월에 쉬었잖아요. 그래서 예. 기관 자금들이 이제 9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은 좀 하락하고 9월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네. 자산이 조금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제 소매 투자자들이 더, 좀 더 그렇죠. 이제 이 어떤 뜨거운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0월 달부터 엄청난 시세를 좀 보이기도 네. 했고요. 2024년도도 10월 달부터 굉장히 큰 시세를 그러니까요.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 네. 아무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9월 달에 확 폭락을 해가지고 그 폭락한 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항상 올라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꼭 그래서 9월에 꼭 폭락을 많이 하던데 실제로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유동성 얘기 저희가 잠깐 했지만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9월 달에 많이 거두니까 실제로 시장에 있는 돈이 9월 달에 이제 빨려 들어간다 정부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빨려 들어갔으니까 나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쓰니까 다시 이제 확장되면서 이제 12월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에서는 9월 달쯤 해가지고 폭락할 때 한번 사라 그냥 그랬다 12월 1월 봐서 팔아라 그러면은 항상 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코인도 비슷한 거를 사이클을 탄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 시장에 참여한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고요. 근데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건 뭐냐면 지금 상장사들이 결국 주식을 팔아서 자금 조달을 한 후 이더리움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모가.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가격 시세가 계속적으로 날 것 같아서 이제 8월 달도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자산을 레버리지를 걸어서 시비를 발행해서 사서 올리고 그러면 약간 루나 때도 그런 것도 비슷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무섭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이번 사이클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번 연도는 아니지만 한 다음 연도 정도에 결국 이 시장이 다시 하락기로 돌입한다면 결국 재무전략 기업들에 의해서 좀 하락할 것 같다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너무 기관 투자자들이 이 블록체인에 대한 학습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기조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장을 계속 추진을 하고 혹은 우회 상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지만 내년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